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내용들이 4년 동안 다 뒤져서 만든 책들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강용석, 김세희, 김영호, 이 가세현 탄핵 주범들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이자들이 지금 급해졌죠. 이자들과 지금 최근에 싸운 게 아니에요. 주옥순 대표도 그걸 잘 몰라가지고 가세현과 싸우냐 그러는데, 지금 싸운 게 아니라 작년 3월에 제가 김한수 실 사용자를 밝히자마자 이자들이 뒤에서 칼을 꽂았어요. 원래부터 이자들은 이쪽 탄핵 패거리였던데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이제 이 책이 막 가고 탄핵 무효 네트워크가 다시 짜이니까 이제 큰일 났죠. 이자들 목숨 걸고 이제 이 탄핵 짓을 막으려고 이제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자, 가용석이 방송하는데 가로세로 연구소 변희재가 과거 서프라이즈 썼던 글 찾으신 분들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이제 막 나가죠. 아니, 내가 작년 3월부터 이자들이 뒤통수 쳐서 이제 김한수 실사용자 밝히니까 이제 김한수와의 유착관계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세현을 한두 번 비판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짓 하고 다닙니까? 갑자기? 바로 이 책 때문이죠. 이 책을 기점으로 다시 탄핵무효 대우가 짜여지니까 이제 이런 설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거죠. 근데 싸움 시작하자마자 그건 게임도 안 돼요. 이제 와서 제가 과거 서프라이즈는 2001년도인데 20년 전에 제가 썼던 글을 제보해달라,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에서 저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서프라이즈 활동했다는 걸 내가 숨겼습니까? 다 알아. 내 경력에 제 자서전에 가까운 청춘투쟁에 다 상생이 나와있고, 내가 쓰는 경력에 서프라이즈가 빠진 적이 없어요. 이번 책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걸요? 서프라이즈 경력이 다 알려놓은 거를 20년 전에 이제 글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저하고 싸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수준의 인간들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파헤친다? 이 수준에? 이제 부랴부랴 제보 받는 자들이? 그렇게 날뛰고 돈 긁어 모았는데도 지금 부정선거 제보자 한 명 있습니까? 진실을 갖고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미디어치가 언제 이런 식으로 독자 제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존한 적이 있어요? 딱 이 수준의 애들입니다, 이거. 이 책의 이미 108페이지에 가세현, 강용석과 김세희가 어떤 짓을 했는지 김한수 실사용자가 밝혀졌을 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제 강용석과 김세희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죠, 이자들은. 자, 그리고 제가 김한수 행정관 것이 맞다고 주장한 게 최근이 아니라 2016년 12월 8일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국회 탄핵 의결하기 전날이에요. 이때 제가 애국연합 성명서로 벌써 이때 나는 김한수 행정관 것이 확실하다, 증거 잡기 전에도 이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이 가용석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제 변호사로 들어와가지고 변호를 막 뒤엎어놓고 뒤통수 치고 그랬던 거 다 지금 제가 밝혀놨는데, 오늘 얘기할 건 뭐냐. 강용석이 JTBC 썰전에 나가서 썰전에서 이제 엄청나게 띄워주는데, 그 당시 강용석이 썰전 JTBC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자기가 쓴 책, 강용석의 직설이라는 책에 좀 나와 있습니다. 손석희가 아마 2013년도나 14년, 13년도 5월인가? JTBC 사장으로 갔는데, 얼마 전 손석희 신임 사장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특별한 거 있었나요? 그냥 취임 인사였다. 가용석 이때 뭐였어요? 썰전에 그냥 외부 농객에 불과하죠. 저도 뭐 방송에 외부 패널로 수도 없이 가봤지만은, 외부 패널에게 신임 사장이 전화를 한다? 거의 아마 이거는 전례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가용석이 그럼 이 당시에
여의도 정치권에서 영향력 있던 자였냐? 가영석이 어떨 때 이 JTBC가 살려줬냐면은 강용석은 초선 국회의원 당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서 여대생들 다 모아놓고 아나운서 하고 싶다니까 여성 아나운서는 다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떠들고 뭐 나경원은 실제 뭐 몸매가 안 된다 막 이런 잡담 떠들었다가 한나라당에서 출당 조치 당했습니다. 그 뒤 이제 자기가 제기하려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 비리를 막 몰고 갔는데 저도 이때 도왔죠. 근데 박 시장의 세브란스 검증 한 번에 저는 이 당시에 여의도에서 박주신 관련 이 브리핑을 제가 준비하고 있을 텐데 박원순이 갑자기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고 세브란스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가영석은 원래 뭐 해야 되냐면은 이때는 내가 현장에 있어야지 검증의 의미가 있지 나 없이 하지 마라 무효를 하고 선언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영석은 요걸 멍하니 보고 있다가 그대로 백기투항을 해버립니다. 그대로 백기투항을 해버려요. 그래서 같이 도왔던 사람들이 다 한마디로 호구가 돼버렸는데 자, 그 뒤 이 얘기는 제가 뒤에 나중에 하고요.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으로 쫓겨나고 서울시장에 대한 병역비리 문제를 얘기했다가 백기투항을 해서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한 정치 패인이 됐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런 정치 패인을 JTBC는 썰전이란 중요 프로그램에 스카우트해서 가영석의 재계기를 터주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냥 광대로 쓰겠다 이거죠. 광대로. 이자는 그냥 우리가 프로레슬링 보면은 히어로한테 맞아 죽는 그 악역 역할 주잖아요. 그러니까 썰전 JTBC는 원래 친문좌익 프로그램이니까 친문좌익에 이철이를 띄우기 위해서 가영석이라는 서커스 광대를 붙일 수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죠. 이철이라는 그 아무것도 아닌 자가 가영석이라는 그 광대를 딛고 커서 배치까지 달았잖아요. 사실 가영석이는 만약에 가영석이 JTBC에서 정말 이철이를 논리로 짓밟았으면요 벌써 보수 정치에 우뚝 섰겠죠. 근데 실제로 광대 역할만 했어요. 광대 역할만. 자유주의나 보수적 가치를 썰전에서 제대로 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지금 박형준도 마찬가지죠. 박형준도. 그러니까 JTBC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자들을 쓰게 돼 있지 보수적 가치로 돌파할 자들은 절대 쓰지 않죠. 그래서 가영석은 이철이를 띄우는 희생양으로 된 건 맞는데 근데 그거 치고는 그럼 광대 치고는 손석희가 전화를 하고 홍석현이 불러서 오너 홍석현이 불러서 30분간 차를 마시고 김수길 사장이 부르고 썰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고 그거는 이철이를 빛내주는 그냥 광대 역할하는 자에 비하면 너무나 극진한 내우죠. 이거는 사장 2명이 부르고 오너 회장이 부르고 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자는 거의 그 당시에 인격은 완전 파탄 났거든요. 인격에 대해서는 그 인격 파탄 난 자를 또 가족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가족을 띄워주고 그래서 인격을 세탁해 줍니다. 이자를 한마디로 JTBC는 완전히 폐인된 이 보수 정치인 인격이 다 드러난 파탄난 정치인을 세탁을 해서 띄워줍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죠. 왜? 여의도에서 다 하니까. 여의도 제도권에서 가영석 하면 다 알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혹시 모르겠어요. 도도맘 사건만 없었으면은 들어왔을지 모르겠는데 또 역시 도도맘 사건 터트려가지고 제도권에 못 들어가고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밑으로 들어와서 이제 금붕어 사냥을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 금붕어 사냥하는데 JTBC가 가영석의 경력 세탁도 아니고 그냥 인격 세탁 도저히 공적 활동할 수 없는 인격이 파탄난 사람을 세탁을 해서 띄워서 보수 금붕어 몰이하는 양식장 주인으로 이렇게 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홍석현하고 가영석이 지금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도. 그리고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완전 폐인된 자기를 이렇게 띄워준 홍석현이한테 보답을 해야죠. 가영석이는. 홍석현 아니면 지금 가영석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보답을 해야죠. 근데 보답 정도가 아니라 홍석현 입장에서는 가세연이라는 자기 하청 회사를 또 만드는 거예요. 강용석 통해서.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봅시다. 그 상황에서 강용석이가 제가 JTBC를 끝장낼 수 있는 그 조작을 주장하다가 구속영장 나왔는데 강용석이가 저한테 무료 변론하겠다 왔다? 홍석현이하고 이렇게 은인 관계가? 그냥 왔겠냐고 이게 그냥. 그리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제 다 드러났지만은 진실에 대해서 탐구하려고 온 거 절대 아니겠죠. 진실 추적하려고 온 거. 그렇다고 보수를 한번 키워보겠다 온 것도 아니겠죠. 뭐 때문에 왔겠어요 저한테. 홍석현이의 입맛에 맞도록 염탐 하나 들어왔겠죠 당연히. 지금 저희 기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가영석 본론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가영석을 해촉을 했는데 그 과정을 지금 다시 복귀하고 있어요. 왜? 가영석이 저 대한변협에다가 윤리위 제소하려고요. 이거는 클라이언트 돈을 결국 받아갔어요 가영석이 우리한테. 클라이언트를 변호사로서 도우려고 온 게 아니라 상대 측에서 스파이로 나타났다. 그 정황 증거들 우리가 다 맞잖아요. 그래서 변협에다가 저희가 제소하려고 지금 다시 복귀하고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가영석은 우리 변호사들한테, 우리 기자들한테 저하고 자꾸 분리시켜가지고 이 미디어치 조직을 분열시키려는 행태를 보였다. 오죽하면 우리가 공판 전날에 변호사 해촉합니까? 공판 전날에. 그 짓을 하고도 또 제가 석방돼서 태블릿 진실 밝히는 기자회견 하니까 또 나타나가지고 옆에 얼쩡얼쩡거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가세연에 자기들이 저를 끌어들였죠.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제 앞에 얼쩡거리면서 저를 감시한 거죠. 가세연 무리들이. 홍석현이랑 좀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행태를. 그러다 제가 김한수 실사형들을 딱 잡아내니까 새하얗게 질린 얼굴 내가 기억이 안 잊어버릴 거야 아마. 가영석이고 완전히 새파랗게 질렸어요. 내가 김한수 실사형들 잡았다 그랬더니 뭐 버버버거 거리더니 막 유영하고 상의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유영아 만나자고 난리치고. 이 정도면은 내가 이제 대한변협 회장 만나러 갈 건데 이거 들고 어차피 변협도 우리가 다 알려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내각제. 홍석현이가 내각제의 화신이죠. 김종인과 함께. 자, 이 당시도 내각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각제 가능성은 많다. 인터뷰는 박봉팔이라고 이 좌익 농객인데 난 내각제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가영석이는 평가를 유보할 것 같다. 왜? 이때 이미 야인이었는데 아니 가영석이가 뭔데? 장관이야? 무슨 아무것도 아닌 일반 야인이 이 좌익 농객이 내각제 안 된다 그러는데도 평가를 유보해야 된대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유보해야죠. 그래야지 홍석현이 앞잡이 노릇을 정체를 숨기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관련 얘기가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하고 정치를 잘 좋아하지 않아서 독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가영석이가. 그렇다. 박정희의 통치가 독재 형태로 나타난 건 본인이 직접 정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사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자죠. 박정희 정치 관련 책 단 한 권도 안 읽고 친문 좌익 주로 유시민이 떠들어댄 거 그냥 갖다 베끼고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통치를 대실한 것이 완전 헛소리죠. 그냥 유시민 유들이 친문 좌익들이 떠든 거를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왜? 본인 자체가 친문 좌익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고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정치를 해요? 그 당시 상황이 경부고속도로 하나를 깔려고 해도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장차관들도 도대체 고속도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고속도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행정부처에서 협의를 하고 국회에서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이 자체가 뭔지 모르는데
이땐 도리가 없어. 이때는 그냥 돌파 들어가고 야 중정 좀 가가지고 니네들 좀 알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지식격차가 큰 거야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따라 들어오는 장차관과 국회의원의 지식격차가 너무 크니까 답이 없는 거 이때는. 자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역시 장차관부터 국회의원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유신 때리고 밀고 간 거 아닙니까? 중화학공업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1년 예산의 3배를 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만약에 유신 없이 전체 1년 예산의 3배를 중화학공업에 퍼는다 그러면은 이게 국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장차관이 동의를 안 해줘버려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정치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뭐가 있어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이 2인자들을 안 만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2인자를 여러 명 만들죠. 박정희 대통령은. 왜냐하면은 2인자 한 명 갖고 얘기가 안 돼. 너무 지식격차가 커서 2인자가 한 여러 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용병술 하면은 그걸 친문좌익들이 이제 나쁘게 얘기할 때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2인자 한 명 가지고는 뭐 상황이 안 되니까 여러 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설득하러 다니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그러면 2인자끼리 싸움 나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럼 2인자끼리 싸움 나면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싸움 난 거를 서로 알려줘요. 2인자들한테. 견제하려고.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 9단 10단급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지식격차가 컸을 때 이거를 국민과 국회 행정부처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간 거거든. 한번 정치의 천재를 가영석이는 정치를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독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딱 유시민 수준으로 얘기한. 이런 자가 지금 박정희 뮤지컬을 만드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박정희 관련 책 한 권 읽은 자가.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구단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경부속도라고 포항제철하고 중화학공 만들지 못해요. 그 당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무성이는. 그냥 대학 때 좌익 운동권 하다가 주워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게. 자 그리고 이제 이 노컷뉴스 이제 정치행자가 나왔는데 이거 또 걸렸어요. 이거 사문서 위조로 이거. 이거 계약서 이거 공개했잖아요. 계약서를. 그러니까 이제 위니아트 건대에서 대행하는 위니아트 쪽에서 우리 진짜 계약서는 이렇게 된다.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 계약서하고? 잘 보세요. 이 가영서이가 슬쩍 공개한 거, 슬쩍 그냥 방송에서 슬쩍 저 김정민이처럼 똑바로 한 게 아니라 슬쩍 이거였어 이거. 자, 지금 여기 직인 있죠 회사 직인이. 제가 처음부터 이거 의심했는데 회사 직인을 그냥 이렇게 꼭 찍어놓은 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실제 계약이 되면은 직인 한번 더 찍어줘야 돼요. 이건 그냥 찍혀 있는 거니까 이 회사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 찍어놓고 실제 계약서가 작성되면은 여기다가 지금 김대철 사장이 찍었잖아요. 그럼 위니아트는 여기나 찍어야 되는 거죠 원래. 이거 아무것도 안 찍혔잖아요 지금 이 계약서는. 그래서 위니아트가 공개한 계약서를 보면은 여기에 찍혀 있잖아요. X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위니아트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찍어놓고 여기에 이제 계약 당사자가 찍잖아요. 그럼 위니아트는 여기다가 찍어주는 겁니다. 이 금액에다가. 그럼 여기 보니까 이거는 간인인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계약서가 한 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간인이 있다는 얘기는. 두 장, 세 장 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계약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와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간인과 이게. 근데 가영수가 한 거 보세요. 없잖아, 이거. 그럼 이게 뭐예요? 위니아트에서 누군가 계약서가 필요한 사람 위해 가지고 이거를 올려놓고 다운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이거 들고 오면은 같이 협의해서 이게 계약이 됐으면 위니아트는 여기다가 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에 뭐 또 있겠죠. 그럼 뒤에 간인 찍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가영석이가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적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상대방이 동의하는 계약서가 아니잖아요. 이거 뭐 더 볼 거 있어요? 답 다 나왔지, 그냥? 이게 없는데, 이게 두 개가.
근데 혹시라도 몰라서 제가 요거 두 개를 최락 대표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원래부터 찍혀 있는 그냥 거라면은 이거와 이게 똑같아야 되죠, 위치가. 근데 우리가 언뜻 봐도 똑같잖아요, 지금. 딱 봐도 똑같잖아요, 위치가 지금. 아니, 똑같죠? 요거 최락 대표가 오늘 방송에서 아마 정리해 줄 겁니다. 여기 확인되면은 뭐다? 여기 확인되면은 가용석은 또 사문서 위조죠. 사문서 위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계약서를 계약서인 것처럼 지금 들고 상대방을 음해했잖아요. 이게 사문서 위조죠, 이게. 그럼 가용석은 이게 처음이냐? 사문서 위조로 감옥 들어왔잖아요, 가용석은 처음부터. 문재인과 싸우다 들어온 게 아니라, 탄핵 무효라 들어온 게 아니라, 도도맘 그 부부싸움에 개입해가지고 사문서 위조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아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문재인이가 가용석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내가 이 얘기인데, 만약에 가용석이가 진짜 문재인 타도하고 탄핵 무효했으면요, 가용석이는 벌써 대법원에서 지금 구속돼 있어야 돼요. 대법원이 그냥 때리면 되는데 지금 안 때리잖아요, 이거. 그래서 또 사문서 위조로 지금 걸려 들었는데, 이거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사문서 위조로 좀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가용석을 이제 끝장을 내겠다는 게 뭐냐면, 이자는 지금 완전히 저쪽에 탄핵 세력, 태블릿 조작 세력의 완전 앞잡이에요. 그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계속. 이거 그냥 놔두면 됩니까? 이거 놔두고 우리가 탄핵 무효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보수 한가운데다가 지금 양식장 만들어 놓고 홍석현이랑 연결된 자들이 거의 김한수, 유영하다. 이거 싸그리 쓸지 않고 무슨 탄핵 무효합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보수 라인에서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결사항전할 자들이 딱 두 세력인데, 하나가 바로 이 가용석 세력, 김세희 세력하고, 또 하나는 청와대 김한수와 같이 일했던 세력이에요. 청와대 행정관들. 이 두 세력이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음해하고 다니는 거. 그래서 이 두 세력을 쓸어버리지 않으면은 탄핵 무효 안 됩니다. 김한수한테 돈 얻어먹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 강용석이 요 라인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심지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도 야, 이 태블릿 조작 이거는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천재예요, 지금. 그 이자들이 말이에요, 진실을 캔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캔다? 내가 그 부정선거 얘기하는 변호사들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20년간 이게 활동해보니까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거는 DNA가 다르다. 강용석이나 이런 자들하고 DNA가 다르다. 진실을 위해서 자기 목을 바칠 정도의 체질적 본능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자들이 진실을 밝힌다?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그렇게 해서 밝혀지지도 않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엎드려 빌지 않습니까? 이때는 세브란스를 검증한다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JTBC로 쭉 달라가잖아요. 이런 자가 진실을 밝혀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가세연의 이 가용석 분이 아니라 간결이라는 목회이라는 자도 말이에요. 지가 막 설쳐가지고 진중권하고 토론을 해요. 이게 2012년 대선 거의 한 2달 전인데,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이게 승부수를 건 거예요, NLL 문제 가지고.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그 당시 박근혜 캠프가 굉장히 이거 황당했어요, 이 사건 대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서울에도 없는 외국에 있는 이상한 자가 나타나더니 진중권하고 토론한다는 거야, 이거. 이거 이래. 누가 시켰어요, 한결한테? 아무도 안 시켰죠. 자기가 그냥 나왔죠. 나와서 진중권하고 토론하는데, 그 영상 보세요, 유튜브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짓밟힙니다. 완전 짓밟혀요. 자, 짓밟히는 건 좋다 이거야. 짓밟히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간결은 짓밟힌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똑바로 공부 못해가지고 그렇고, 이거는 다른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야 된다. 나 같은 사람이 할 게 아니고 진중권은 전문가하고 토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돌려줬어야 되는데, 간결 이자는 갑자기 토론에서 박살난 다음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생산적인 담론을 쌓고 싶었는데 저야말로 확인 안 된 사실을 떠들었다. 간결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만 떠들었기 때문에 간결히 떠든 거는 확인 안 된 건 없어요. 다만 진중권이가 논리로 친 거를 그거를 깨지 못해서 그런 거지 간결히 떠든 내용이 틀린 내용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자는 애써 마치 NLL을 노무현이가 팔아먹었다는 거 주장한 거를 확인 안 된 사실을 떠들었다 하면서 사과를 해버리니까 오만했던 모습이 가장 걸린다. 진 교수를 토론장으로 끌어내고자 의도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오만함은 동기부터 다 부적절한 것이었고 진 교수에게 사과한다. 이게 이때 이제 박근혜 캠프에서 그냥 뒤집어졌어요. 이때 저 잡아오라고, 저 누구냐고. 아니 NLL을 잘 끌고 갔거든요. 캠프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캐나다에 있다는 자가 튀어나오더니 진중권에게 박살나고 진중권에게 사과를 하면서 여론이 그냥 확 뒤집어져가지고 비상에 걸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때 껴들은 게 이것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이제 대선 끝났다 이래서 제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제가 들어갈 때도 박근혜 캠프에서 사실은 말렸어요. 야 이제 그냥 이거 NLL 가지고 그냥 포기할 테니까 우리 덮고 가겠다. 너까지 깨지면 이제 우린 끝장난다 해가지고 내가 그때 아니 내가 캠프 사람도 아니고 당신들 빠져라, 내가 정리한다. 그래서 제가 나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간결은 처음부터 무슨 생각으로 여기 나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간결 이때 거의 맞아 죽을 뻔했죠, 일베 같은 데서. 근데 어쨌든 제가 진중권을 엎어버렸기 때문에 간결이 지금 그나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간결이 그 가세연에서 지금 뭐 방송할 때 얘 지금 이 경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유익 때 진중권에게 얻어 터지고 사과한 거밖에 경력이 없는데, 그나마 간결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진중권을 깨버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간결이란 자는 저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때야 됩니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자는 역시 김한수 문제가 튀어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 대한 음해비방을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자는 이때부터도 저한테 고마운 생각 없었다는 얘기죠. 이때부터도 아씨 내가 잘 작전 짜가지고 진중권한테 밟히고 사과해가지고 박근혜 다 끝장내놨는데 작전대로 잘 됐는데 왜 변희재라는 놈이 튀어나가지고 작전 망쳤네? 이 생각했단 얘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적대적으로 나오죠. 아니 내가 이 이후로 간결한테 내가 적대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내가 간결한테 뭐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김한수가 실세형자나 그랬는지 갑자기 다음날부터 저를 음해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세현 무리들은 가용석부터 간결 다 같이 이거는 정체가 불분명한 자들이에요. 이거. 한 놈도 정체가 이게 이 클리어한 놈이 없어요. 여기는. 박원순 문제도 이거 양승호 박사가 이거 다시 안 들고 나왔으면은 박원순 그냥 완전히 면죄부 받는 거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처음부터 박원순 면죄부 주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게 아니냐. 왜? 이때 백기들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세브란스 검증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백기들고. 간결 이자도 본인이 여기서 진고 사과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전문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 두 자 하는 거 똑같잖아. 수법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부르지도 않는데 튀어나와서 싸우다가 백기 들고 사과해가지고 친문자에게 다 전리품 갖다 주는 고스법 쓰잖아요. 간결하고. 요 둘이 공통적으로 지금 저를 음해비방하고 있고 똑같잖아요. 이것들.